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킹키라는 그 형용사가 뭐 이게 고유명사든 뭐 여성의 부츠를 지칭하는 거든 그 킹키라는 형용사 자체가 롤라라는 인물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세상이 롤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 킹키한 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묘사한 게 바로 이게 킹키부츠라는 이 뮤지컬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킹키라는 그 부츠, 킹키에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몰입해서 질문을 했냐면요. 그 앞으로 헤어 있잖아요. 머리 뭐 되게 어, 뽀글뽀글한 그 흑인 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킹키 헤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직모가 아니고 이렇게 막 꼬여 있고 막 이렇게 된 그거를 그 약간 속어, 비속어처럼 해서 kinky라고 하거든요. 얽혀 있고 뭐 이런 머리를. 그래서 이게 그리고 옛날에 이제 흑인들의 이 부츠를 이렇게 긴 부츠를 많이 신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뭐죠? 흑인 음악하는 여자들. 흑인 음악하는 여자들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룹으로 나오는 여자들이 막 보면은 머리는 막 이렇게 한 움큼 되어 있고, 이만한 긴 부츠 신고 막 이렇게 나오는 옛날 한 70년대 그 그룹 사운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성 음, 그룹들 막 이러는데. 아, 그리고 걔네들도 그 드림걸스에 나왔던 그분들도 초반에는 약간 그러한 히피적인 느낌으로 나온 적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의상이 연결된 생각나. 것 같아요. 응? 막 파자마 같은 거 입고 나오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러고 좀 약간,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앞으로 헤어 이렇게 막 부풀려갖고 막 이러고 나오고 막 이러한 것들. 근데 약간 뭐라 음, 그러지?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노말과 앱노말,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색다른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나눌 때는 다 기준이 이거는 정상이다라고 만드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엔 킹키라는 거는 머리는 사실 직모여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다 뽀글뽀글하고 머리는 빗으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고 이런 것들을 비정상으로 뭐라고 그러지? 카테고리화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부츠는 물론 뭐 길게 신지만 이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무릎 위까지 올라오고 막 그렇지. 어, 실용성은 없지. 그렇지. 그러한 그렇죠. 약간 정상이 아닌 어떤 것. 그래서 그 앞에 킹키를 음, 붙인 게 아닐까. 뭐 이러한 생각을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네, 예. 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곱슬머리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약간 뭔가 꼬인, 그다음에 혹은 구분,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하게 그렇게 가다가 변태까지 가고 어쨌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뜻하는 구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막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막 그 스피글에 달려 있고 이런 구두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떤 특별한 뭐 쇼나 이런 거에서나 볼 수 있지. 평소에 볼 수는 맞아요. 없는데, 아무튼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마 4년 전에 공연을 봤을 거예요. 킹키부츠를.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음악 그리고 배우의 역량에 집중해서 봤다면 뭔가 진짜 제가 조금 머리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작품의 좀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이세 작가, 이세, 이세 작가로서 이제 이세 구조를 조금 작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구조가 정확하게 어떤 넘버에서 드러나냐면 가장 첫 넘버죠. The most beautiful thing. 가장 아름다운 나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뭐 갑자기 리듬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 딱 찍히냐면 삼각형의 구도로 이렇게 서 있어요. 삼각형의 윗꼬다리에 찰리 아버지 찰리 아버지가 구두를 이렇게 들고 서 있고 자기가 만드는 구두 그리고 왼쪽 하단 꼭지점에 니콜라가 자기가 찰리한테 사달라고 한 그 아름다운 뾰족 구두가 들고 있어요 그거를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 밑꼭지에는 어린 롤라가 어린 롤라가 자기가 신고 싶어하는 그 빨간 구두가 손에 들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most beautiful thing in the 자체가 그냥 신발 자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아이덴티티. 근데 중요한 거는 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쨌든 원해서 그 공장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니콜라랑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떠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망해가는 그 부채가 가득하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재고가 굉장히 쌓여 있고 서로 돌려막기를 하는 굉장히 열악한. 열악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찰리가 힘을 얻는 순간은 자기가 맞지 않는 신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니콜라에게서 벗어났을 때, 두 번째는 음. 롤라를 만나서 자기가 진정으로 만들어야 할 신발이 뭔지 알았을 때 깨닫는 순간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용기를 얻고 부르는 넘버가 스텝 1이라는 넘버죠. 이제 다시 해보자. 그래,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과거 아빠가 만드는 신발을 원래는 친구 해리를 찾아가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좀 팔아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시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찰리가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찾아 나가는 여정.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이 The Most Beautiful Thing이라는 넘버에서 이미 딱 찍혀 있는 구다리가 딱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역시 롤라도 마찬가지죠. 롤라는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복싱을 배웠잖아요. 복싱을 배우고, 그러니까 빌리 엘리엇이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아빠는 그쵸. 복싱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빌리가 잘하는 것도 발레고, 그리고 롤라도 마찬가지로 아빠는 뭔가 이 아들의 남성성을 굉장히 매스큘린함을 굉장히 키워주고 싶은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아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장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지점 바로 이거예요. 2막이 시작되고 나서 In This Corner, 아까 말씀드렸던 In This Corner, 그리고 Hold Me in Your Heart, 그 넘버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냐면, 첫 번째 In This Corner 같은 경우에는 돈이라는 그 꼰대, 그 공장 직원 중에서도 가장 롤라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돈이란 인물이잖아요. 근데 롤라는 그 와중에 자기가 진짜 프로급의 복싱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한테 마지막 카운트를 먹고 대신 져주죠. 그리고 돈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들여라. 근데 저는 이게 왜 슬펐냐면 굉장히 격렬하고 신나는 씬이잖아요. 근데 이 롤라라는 인물이 그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온 방식이 매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처음엔 자기도 그런 세상과 싸우는 과정, 아빠와 이제 의절하고 아빠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처음엔 상처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 아까 Hold Me in Your Heart가 왜 또 엄청 상징적으로 다가왔냐면, 그 Hold Me in Your Heart를 어디서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서 부르는데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 나 롤라와 너무 계속 오래 봐서 연관을 기억이 안 나. 롤라와 계속 연관 지어지는 인물이 있죠. 지금의 롤라를 만들어낸 아빠? 그치. 양로원에서 맞다, 맞다. 홀리 양로원에 공연을 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 맞아. 아니,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무슨 양로원이야 이랬는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맞아, 맞아. 거기에 어쨌든 이거 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이건 뭐 아실 분들 아실 테지만, 여기까지. 양로원이라는 장소가 저는 굉장히 조금 상징적으로 다가왔던 게, 저희 할머니를 얼마 전에 만나 뵙고 왔어요. 집에 갔다 왔는데 할머니를 볼 때마다 하는 생각이 어떤 뭐 정치적인 신념이나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에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주위에서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도 그걸 절대 고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만큼 양로원은 나쁘게 말하면 생각의 꼰대들이 모여있는 장소인 거야. 근데 그렇지. 거기에 누가 갔어요? 롤라가. 롤라. 롤라라는 바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인물이 딱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롤라에게서는 물론 거기서는 자기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간 거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보더라도 자신을 그 꼰대들, 생각의 꼰대와 편견과 그리고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용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마치 약간 최종 보스를 만난 느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진짜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공간이 딱 그 양로원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되게 뭔가 쩌릿쩌릿했던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쩌릿쩌릿, 자, 쩌릿쩌릿. 쩌릿쩌릿 따따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이제 같고 너무 이제 작품을 분석하는 기술이 이제 저희랑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덕분입니다. 예, 진짜 덕분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상징적으로 보였던 오브제 중에 하나가 공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공장. 공장은 그 저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생각납니다. 어, 찍, 모던 찍, 찍, 타임즈에서 찍, 찍, 찍. 반복적인 반복적인 그리고 그 분업. 현대 사회를 네.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게 있잖아. 기계가 있잖아. 그 쳇바퀴? 그 뭐지? 어, 컨베이너 벨트? 그치. 음, 컨베이어 벨트. 음.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컨베이어 벨트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어, 지난 시즌에서는 굉장히 롤라에게만 집중해서 롤라가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는지에 집중을 해서 봤다면 알고 보니까 이번 시즌을 봤더니 롤라도 굉장히 상처가 있고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던 거야. 다만 그 모습을 화려한 분장과 의상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피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너무 음, 신기한 게 아까 롤라가 돈한테 돈을 변화시켰잖아. 인디스 코너라는 씬에서 너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들여 라고 했잖아요. 근데 돈이 또 찰리한테 용기를 줘. 근데 찰리는 맞아요. 또 롤라한테 용기를 줘. 너 할 수 있어. 너 돌아와야 돼. 너가 돌아와야 우리의 밀라노 모습 같아요. 하 뭔지 아시죠? 어 얽히고 얽혀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야. 마치 원 쳇바퀴를 그리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서클 오브 잘잘못을 라이프. 서클 오브 라이프인 거야. 서클 오브 라이프인 거예요. 둘이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죽이 맞아요? 기분 나쁘네. 끼어드세요. 한번 끼어 들어보세요. 싫어요. 어, 아니, 기분이 왜 나쁘세요? 좋아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나 나 너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 감사하지. 갑자기. 아니야. 하여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작품이 음악만 신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생각보다 킹키부츠의 넘버가 얼마 없는 거 아세요? 그래요? 2막의 넘버가 몇 곡이냐면 7곡밖에 안 돼. 진짜?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온 엘리자벳 넘버의 개수가 42개인가? 43개인가? 거의 성스르로 흘러가는 뮤지컬이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음악이 적은 편이에요. 1막에서도 한 곡, 12곡 음, 이렇게밖에 없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넘버는 뭐 랜드 오브 롤라라든지 마지막에 레이즈 업 다 같이 춤추면서 부르는 넘버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한 뭐 6가지 법칙 이런 거 말하는 Just Be라는 넘버라든지 이런 넘버로 뭔가 앞에 흘려뒀던 드라마를 좋은 노래 하나로 마무리하고 관객들을 이 공연 너무 재밌다 하고 돌아가게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번 시즌 봤을 때는 서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정말 탄탄하게 짜여진 작품인 것 같다. 근데 거기에 음악이 너무 신나니까 대중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작품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딥하게 조금 깊은 부분을 조금 내가 파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비밀스러운 어떤 상징들을 끊임없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시즌의 공연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예. 음, 아주 와, 좋았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우리 그 황정현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신다. 아, 다 덕분이라니까요. 어떡하면 어, 좋아. 물이 이렇게 올랐어요. 얘기하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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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글오글해, 오글오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무튼,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또 이런 너무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말 그대로 랜드 오브 롤라라든지 롤라 넘버 중에 Sex is in the Hill 이런 넘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롤라 역을 소화하는 배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가 담겨 있는 곡이 바로 Sex in the Hill이라는 넘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재즈한 넘버도 들어가 있고 뭔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모든 소리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넘버. 예. 그래서 그 하나가 굉장히 그 섹시함을 이루는 넘버가 Sex is in the Hill이라는 넘버가 들었는데 최재림 배우가 너무 이제 그냥 음, 너무 그냥 그 완성돼 있는 배우다. 그냥 이제 음. 그냥 믿고 볼 수밖에 빙의했구나, 없다. 빙의. 그냥 진짜 중간에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 롤라가 메고 있는 백이 잠깐 이렇게 떨어진 거야. 바닥에 음,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최재림은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각선미 있게 줍더라고 그 백을. 각선미 누워가지고 있게. 마치 떨어진 게 내가 의도한 플러팅처럼 보여지듯이 일부러 떨어뜨리고 섹시하게 주우면서 내 엉덩이를 한 번 더 봐. 라는 느낌으로 올리는데 그게 왜 실수란 걸 알아차렸냐면 뒤에 배우님들이 다 빵 터진 거야. 음. 다빵 뭐 김지우 배우, 로렌 하신 김지우 배우니 그다음에 최희씨 아니 뭐 장현 배우니 다 빵 터져가지고 저게 뭔가 실수인데 최재림 배우가 그걸 대처를 잘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음, 좋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범 배우님은 제가 생각한 찰리의 이미지와 너무 찰떡 같은 음, 이미지였고 그래서 다음에 보더라도 한 번 더 신재범 배우님 걸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을 정도로 정말 그 건실한 청년 그리고 변화해가는 청년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준 캐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로렌 맡으셨던 김지우 배우님 역시 사실 그 로렌 역할이 솔로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연이라고 하기에도 진짜 서브 조연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찰리랑 이제 이어져 가지고 뭐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 연애 흑역사 그 음, 한 넘버를 정말 어떻게 맛깔나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로렌에 대한 인상이 딱 정해지는데 김지우 배우님 뭐 경력직답게 그냥 너무 음, 여유로우시더라고요. 굉장히 통통 튀는 와중에도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제 음, 관객들을 줬다 폈다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고 음. 엔젤들을 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어, 딱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 한선천 엔젤 그리고 전어준 엔젤 그리고 한준용 엔젤 이렇게 왕고 엔젤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 그 이외에 또 이제 새로운 엔젤들이 또 합류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완벽한 캐스트였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배우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어린 롤라 역을 맡았던 김시원 배우님이라고. 음. 음, 그 커튼콜 데이라고 해가지고 커튼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음,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영상을 촬영하고 저한테 막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음. 편집을 하다가 너무 눈에 띄는 거야. 그냥 다른 어린 롤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어린 찰리 하시는 분들은 레이즈업 넘버를 하기 전에 그냥 굉장히 내가 리듬만 타는 정도였다면 진짜 그 와중에 교태 부릴 건 다 부리고 또 음, 칼박자로 군무 들어가야 돼서 또 딱 들어가는 그런 정말 배우다운 면모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또 김시현 배우님의 미래가 또 촉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굉장히 또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보고 나와서 딱 이제 한 문장을 딱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 한 음,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견의 컨베이어 벨트를 돌고 돌아 올라간 런웨이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딱 정리를 딱 하면서 교수님들한테도 이 공연에서 보러 가셔라. 라고 음, 말씀했더니 이미 보러 가실 분은 딱 보러 가시고 너무 이미 좋은 공연이고 알려진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캐스트로 여러 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번 뒤에서 봤다면 앞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열렬하게 생기는 공연이어서
이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또 선선한 가을에 뭐 연인, 친구, 가족 할 것 없이 정말 즐기 너무 좋은 뮤지컬이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자리는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자리가 아주 그냥 1층 딱 센터에서 제가 또 아, 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옆에 광크 하시는 분만 아니었으면 내가 아주 그냥 너무 완벽했을 텐데 아, 아주 만족스러운 자리에서 정말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이제 행복하다.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거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공연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킹키 부츠 한 달 전에 보고 왔지만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아서 오늘 터뜨리는 방송을 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